교수님, 저 앞산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엄청 높이 올라온 것 같아요. 예, 여기 해발 1000m 정도 지역이니까 저희가 지금 한 400~500m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요? 옛날에 여기가 응. 백작약이 굉장히 많던 곳이에요. 응. 근데 어떤 환경 변화가 생겼는지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보통 한 몇십 부리를 만났는데 응. 오늘은 여기 올라와서 지금 처음으로 백작약을 만납니다. 어허. 엄청나게 실한 대주예요. 보통 응. 한 30cm 응. 이 정도면 그래도 오래 묵고 큰 건데 응. 이건 60cm 정도 응. 되니까 엄청나게 큰 정말 대물이고요. 응. 금년도에 꽃이 폈다가 이렇게 벌써 폈어? 종자도 2개를 맺힌 상황이고요. 잎도 정상적이고 굉장한 대물이라서 캐서 뿌리까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백작약은 모든 한약재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귀해요. 이렇게 경사가 굉장히 심하고 배수도 잘 되고 돌도 아주 많고 이런 곳에 자라는 아이라서 약으로는 좋아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얘를 가져다가 대량 번식시키는 모주로 조금 쓰기 위해 갖고 좀 분주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좀 해보려고 오늘은 그 백작약을 좀 찾으러 왔습니다. 예. 그런데 백작약하고 적작약하고 뭐 또 황작약도 있어요? 이제 그 화해적으로 분류할 때는 호작약, 참작약, 그 다음에 백작약, 산작약, 이런 이제 종류로 또 구분을 해요. 이건 식물학적으로 분류를 하는 거고, 그 중에서 그 산작약은 핑크색, 붉은색 꽃이 피는 한국 특산종이라서 수집하거나 채집하는 것이 그 법으로 금지된 보호식물이고요. 이 백작약은 약용으로 사람들이 쓰는 부분인데 지금은 그냥 일반 작약의 뿌리로 가지고 약을 쓰기 때문에 지금 얘를 찾지를 않아요. 그런데 얘가 약으로는 백작약이라고 하고 식물명도 백작약이에요. 그래서 적작약이라고 하는 애들은 주로 양진역에서 자라고 여긴 지금 음지예요. 그리고 꽃이 붉게 피고 이런 특성들이 있고, 이건 꽃도 희고 음지에서 자라고 뿌리도 흰색이고 뿌리도 좀 통통하지만 짧아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염증도 잘 잡아주고 그 다음에 해열도 하고 근육 같은 것들이 긴장돼 있는 것들을 풀어주고 어혈도 풀어주고 중금속이나 이런 독성을 해독하는데 해독 작용에서는 작약 중에서 가장 해독을 잘하는, 사실은 현재 그 사람들이 아프고 뭐 이래서 약으로 쓸 때도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생활하는 게 뭐 도시의 환경, 음식의 방부제나 이런 것들에 의한 오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독하는데 탁월한, 그래서 가볍게 그 차 한 잔 마시면서 몸에 해독을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약초입니다. 근데 이게 백작약하고 적작약하고 뭐 참작약하고 종류가 많은데 네. 기능성 차이가 많을까요? 근본적으로는 아주 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요즘 쓰는 가작약들, 그러니까 지금 약용으로 쓰는 작약도 그렇고 옛날 토종 참작약들, 고구마 뿌리처럼 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해열하고 몸에 있는 어혈을 풀어주고 비장을 살리고 이런 기능은 기본적으로는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독이라는 부분에서는 백작약은 다른 작약보다 월등히 좋아요. 근데 이제 작약을 네. 처음에 식물 분류를 할 때 네. 뭐를 잘못해가지고 네. 지금 재배하는 작약들이 네. 일본에서 온 작약이에요? 뭐 그건 문제가 좀 있다면서요? 아니고 왜? 이제 식물들을 우리 경우로 그 등재를 할 때 맞아. 우리가 그냥 약명으로 부르는 이름이 있고 식물명으로 부르는 게 있고 학명으로 부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재를 하죠. 그 과정에서 지금 쓰이는 작약들이 주로
꽃으로 보거나 이 화형용으로 쓰는 굵고 잘 크는 작약이 기본 베이스가 됐던 거죠. 벌써 12시가 됐네요. 그 12시짜리는 얘를 캐면서 네. 그 얼마나 큰지 이 정도 크면 굉장히 대물이라서 천천히 한번 캐볼게요. 캘 때 주의해야 될 거. 돌 같은 것들을 잘 치우고 캐기만 하면 돼요. 얘는 뿌리가 아래로 깊게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뿌리를 다치지 않게 캐는 거. 왜냐면 이식해서 금년도에는 살리고 가을에 얘를 한 뿌리를 가지고 20개 30개 분주를 해볼 거예요. 그러려면 오래 살려야 되니까 그렇지. 다치지 않게 갖고 가는 게 목적입니다. 돌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내두가 굉장히 굵어요. 내두가 굉장히 굵고 밑에 다른 식물 뿌리가 조금 엉켜 있는데 뭐 그거야 뭐 그게 문제가 안 될 거고요. 이렇게 헤쳐내는 이유가 주뿌리가 어디로 갔는지를 방향을 보느라고 그래야지 띵이질을 하거나 이렇게 편안해서 그 작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작업할 게 많네. 보면은 뿌리가 상당히 발달을 했기는 했고 뿌리가 이렇게 쭉 발달을 했는데 뇌두가 어디에? 요 부분이죠. 슈트가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돌틈에 있어서 길게 내두가 발달하지는 못했어요. 그게 뿌리가 가늘어? 네, 백작약의 특성이에요. 주근이 굵고 옆에 있는 뿌리들이 완전 실뿌리야. 네, 실뿌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 작약의 특성이고요. 그래도 뿌리가 굉장히 한 작약 치고는 잘 발달되어 있는 형태로 보여요. 자. 이런 거를 만나기가 힘든데 죽을 고생을 하고 올라와서 2번이나 쉬어서 예, 이게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있다 보니까 뿌리가 굉장히 길게 발달을 했네요. 보통은 이렇게 발달 안 해요. 이렇게 발달 안 하고 굉장히 작게 발달하는데 특이하게도 길게 발달을 했네요. 그 흙을 다 털어버리면 갖다 심으면 죽는 거 아니야? 나머지는 그냥 다 돌이라서 뭐 어떻게 보호할 방법이 방법이 없고요. 캘 때 뿌리를 안 다치게 최대한 조심해서 가져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이게 뭐 대공사네 이거. 뭐 안 다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넓게 물이 굉장히 큰 대물이네요. 이 정도면은 아주 연도도 오래됐고 정말 그 뿌리가 실뿌리가 그거? 네, 이 보통 한작약들이 실뿌리가 이렇게 발달을 안 해요. 그런데 다 나와버렸어? 자,
실뿌리가 엄청나게 발달을 했고요. 어떤 게 주군이라는 거야? 요 부분이 주군이죠. 주된 뿌리이고, 얼마 안 되네. 예, 얘가 크고 다른 애들이 여기 이렇게 짧아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 잔뿌리가 굉장히 발달한 타입으로 남았고요. 그리고 올해 한 번 더 슈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슈트가 하나 더 있네요. 그러네. 혹시라도 얘는 다쳐도 걱정을 좀 해도 되는 게 얘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갖다 이식을 할 때 네. 지상부가 도움이 되나? 오, 되죠. 들어가서 얘를 잘 보호해서 가져가면 얘가 강합성을 하고 뿌리로 영양분을 내려보내고 하는데 이 정도면 자 최초의 뿌리가 요거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뿌리가 발달하면서 경사가 지고 이러니까 없어지고 이러면서 보면은 여기도 올해 나온 슈트, 또 슈트, 요 밑에 슈트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도 하나 더 생길 거고요. 다시 말해서 요렇게 끊고 요렇게 끊고 요렇게 끊고 요렇게 끊어도 여러 개의 개체를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요 정도면은 한 8뿌리 정도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개체입니다. 올 가을에 올해 잘 살려갖고 내년에 분주를 해서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무를 잘 캤습니다. 축하드립니다.